반갑습니다. 여기 또 오니까 굉장히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나 봐. 괜찮아요. 스타하니까 뭐 아로 해도 알아듯이. 지수역의 유선영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지수 역을 맡은 류선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팬들이 좀 오셨나 봐. 네? 박수의 강도가 늘 듣던 강도가 아닌데 이제 드디어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 그죠? 우리 전주 영화제에서 틀고 나서 이제 다음 주 개봉인가? 다음 주 개봉. 대장정에 들어가는데 우리 오늘 좀 즐겁게 여기서부터 얘기해 봅시다. 우리 이현주 감독님부터 좀 이 장도에 오르는 멘트 한번 해주세요. 사실 5월에 전주에서 첫 상영할 때 생생하게 떠오르는데 그 전날에 잠을 못 잤어요. 잠도 거의 못 자고 이 영화가 어떻게 보여질까, 나한테는 예쁜 영화인데 남들한테 과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면서 무슨 꿈을 꿨냐면 영사 사고가 나서 그런 꿈을 꿨었어요. 상영 전날 꿨는데 그 몇 개월 사이에 영화가 개봉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개봉 전 유료 시사로 여기 와서 너무 꿈만 같고요. 이제 목요일 날 제대로 개봉을 하죠. 이 되게 작은 영화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 어떤 잔잔한 한문,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되게 기대되고요. 요즘 조금 일부러 어떤 분들이 대량으로 표를 사서 직전에 취소를 해버리면서 좀 못 보게 하시는 분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뭐 열심히 해서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 열심히 다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영화 뭐 자백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왜 예매를 했다가 하면서 지금 한 3번 오늘 상영들이 다 그랬던 것 같고요. 엊그저께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오면서도 도대체 우리가 그럴 만한 영화는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럴까, 그런 얘기하면서 왔습니다. 누구한테 누구 실현시키고 저기 그런 거 아니야? 연적이 과거의 연적이 지금 영화에 저렇게 뻔뻔하게 연기할 수 있니? 뭐 이러면서 그런 거 아닐까? 믿을 수 없는 일이네. 사실 요즘 독립 영화들이 특히 국영화는 이 극장 상황이 점점 안 좋고 그런데 이 연예당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길을 걸어왔어요. 전조가 좋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예매를 하고 취소하는 것도 보기 드문 일이에요. 아주 관심을 안 끌면 그렇게 하지도 않아.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우분들께도 여쭤볼게요. 굉장히 뭐 고생하면서 영화 찍으셨다고 지난 때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는 오늘 스크린으로 두 번째 봤는데 그래도 재밌네요.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스크린으로 두 번 봤는데도 안 떨어지네, 감이. 이 배우분들 우리 이 감독님처럼 완성돼가지고 보시고 여기까지 소감 좀 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소감이요. 특히 이상호 배우님은 지금 완전 떴잖아요. 키. 이상호 배우. 기자님이신 거. 완전 떴잖아 지금. 영화 개봉 전에 벌써 굉장히 뜨지 않았어요? 뭐예요? 네. 이 영화가 가장 반응이 좋은 영화 아닙니까? 개봉 전이어도. 그쵸. 저한테 제가 했던 영화들 중에서는 그렇죠. 제일 맞아요. 떴습니다. 저. 영화 소감. 근데 여기 저희가 저번에도 오고 오늘도 왔는데 희한하게 편안한 것 같아요. 보통 앞에 나와 있으면 관객석들 얼굴이 다 잘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편안하게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극장의 기운일까요?
죄송합니다. 먼 길 와서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소감. 예. 뜬 게 기분이 어때요? 뜬 거. 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질문을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 삐지신 건 아니지 지금 이름 틀렸다고. 네. 우리 유선영 배우님도 네, 사실 개봉을 할 거라는 저는 약간 이상하게 믿음 같은 게 있었어요. 네, 우리 영화는 개봉할 거니까 영화제상 좀 못 받으면 어때? 약간 이런 생각 같은 거. 왜냐면 영화제에서도 일단 여자들만 나오는 영화고 아주 작고 소박한 영화여서 저희가 되게 주목을 받거나 뭐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봐주러 오실지 정말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예상하지 못했고 심지어 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실감이 많이 안 났었는데 그러면서 그냥 저를 위로한 거기도 하고 영화적으로 저도 좀 이 영화를 좋아했기 때문에 우리 영화는 그래 괜찮아 개봉하면 더 많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니까 생각보다 좀 일찍 이루어진 것 같아서 사실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늦은 시간에도 관객 여러분이 이런 시국에 우리 영화를 보러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뭐 데모도 해야 되고 또 일상적으로도 해야 되니까 이게 약간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이라서 이게 오늘 다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젊음 하면 이게 스테레오타입이 있잖아요. 뭐 젊었을 때는 뭐 가장 재수없는 말에 뭐 꿈을 가지라는 둥, 뭐 어떻게 하라는 둥, 뭐 이런 말인데 저는 돌이켜 보면은 젊었을 때 진짜 좀 불안하고 뭐 굉장히 에너지는 많은데 굉장히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이런 막막한 느낌 같은 게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젊음이 뭐가 좋아? 뭐 에너지는 많은데 뭐 이게 불안한데 이 영화를 오늘 다시 보니까 물론 연애 밀당에 따라서 계속 그런 것들이 오긴 하지만 이 반응 화면들이 그런 걸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감정들이 여하튼 연애도 하지만 일도 해야 되고 뭐 작업도 해야 되고 뭐 이런데 특히 그 윤주가 좀 심하게 더 그러는데 후반부에 가면 계속 리액션을 찍잖아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그러다가 이제 또 이 가해자는 또 어떤 자기의 그런 상황 때문에 다시 한번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말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뻔하고 이런 그런 감정들이 그런 것만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이렇게 1시간 40분을 버틴다는 게 굉장히 캐스팅을 잘한 것도 있고 연출을 잘한 것도 있고 찍으실 때 연출하실 때 사실 그 좀 감독이 가장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실 큰 사건도 없고 자그마한 사건만 네, 시나리오를 이제 그 스태핑을 해야 돼서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PD님도 구하고 뭐 이렇게 그 스텝을 구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드렸을 때 되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처음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를 했어요?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 영화는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사건이 없어요. 감정만 있어요. 오롯이 감정만 가지고 있는데 그 감정이라는 거는 또 모르는 감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살인자의 마음 이런 건 저희가 잘 모를 수 있지만 연애의 마음이라는 거는 나도 알고 내 친구도 알고 모두가 다 특히 경험으로서 알고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다 아는 이야기를 아무런 자극 없이 보여준다라는 이 무모한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과연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같이 느껴줄까 아니면 왜 아는 거 가지고 지금 똑같은 거를 왜 우리가 영화를 봐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까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자극적인 어떤 것들을 넣고 싶은 생각들도 많이 들었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그냥 어쨌거나 사건을 넣으면 넣을수록 뭔가가 자기적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디테일로 이 안을 모두를 한번 채워보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나 뭔가를 넣어보자라는 식으로 하면서 이야기를 만들고 어떤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배우분들이 연기를 하면서 이렇게 좀 떨어져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확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윤주는 좀 식물성이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등장할 때부터 그 시나리오 받았을 때 그런 거에 좀 어떤 생각이 있으셨어요? 얘는 왜 이렇게 식물성이야? 뭐 그런 느낌 어떠셨어요? 식물성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별로 이렇게 안 움직이고 이렇게 정- 반응하는 거 위주로 수동적인? 수동적이고. 대본을 받아서 읽을 때는 사실 그런 생각을 안 했었고 현장에서는 답답했던 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감독님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너무 참고 너무 괜찮은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괜찮은 척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거 여쭤본 적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지금은 우리가 무언가 어떤 것을 받았을 때 리액션을 하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서툴게 다른 방향으로 나오거나 혹은 한참 뒤에 어떤 맞아, 그러니까 뭔가 불편하거나 혹은 뭔가 불만이 있거나 뭔가 서운함이 생겨도 한참 뒤에야 그걸 깨달을 수 있게 되는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윤주라는 친구는 지금이 그 시기인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지수는 우리의 허프 지수는 그 왜 이럴 때 누가 찾아오잖아요. 그럼 피해자로 사료되는. 또 저렇게 윤주처럼 뜨겁게 했다가 또 이렇게 뭐 이러던 것 같은데 우리 지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의견. 저는 사랑에는 가해자나 피해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계속 계속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사람 관계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이 어려웠어요. 왜냐면 우리가 모두 다 된장찌개가 무슨 맛인지 아는데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이는 거랑 아무도 모르는 수박찌개를 만드는 건 되게 다른 거잖아요. 근데 사실 윤주 아니면 이 영화 자체가 약간 된장찌개라면은 그 된장찌개를 계속 이 된장처럼 보이게 해줘야 되는 역할인 거죠. 지수는 된장만의 맛을 계속 살려줘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아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다들 정말 새로운 캐릭터면은 그냥 더 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 다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꼭 연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우리 같이 사는 사람도 그렇고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얼굴만 가지고는 잘 모르고 감정이라는 것도 내 감정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접수가 안 되는 거죠. 이 다른 사람이 아주 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부모 자식 간에 접수가 안 돼요. 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근데 그거에서 상당히 좌절감을 느끼고 모욕감을 느끼고 이럴 수 있거든요. 어떤 관계에서든. 연애에서는 그게 더 가장 극적으로 많이 드러나는데 그럴 때마다 그걸 일정하게 접수가 안 되는 상태에서 받아들이고 또 다시 어나더 스테이지로 가는 뭐 그런 것들이 아주 미묘하게 묘사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몇 개 동일한 시츄에이션을 두고 각본도 맞춰가면서 그 영화의 마지막 지난 시간에 질문을 했는데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서 영화의 마지막 그 시작느낌이 자고 있고 클로즈로 딱 떠나는 그 장면이 굉장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도 시나리오에서 그렇게 돼 있었어요?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영화의 시작은 윤주가 깨어나는 얼굴, 그리고 영화의 끝에는 지수가 윤주의 초반부처럼 자고 있고
그런 자는 지수를 내려다보는 윤주의 얼굴이 시나리오상의 엔딩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거를 찍고 나니까 그 실내에 있는 그 모습이, 그러니까 시나리오적인 어떤 거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좀 우울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어떤 뭔가 이렇게 어두운 느낌? 영화 전반에 이들의 어떤 미래나 어두운 느낌이어가지고 이제 뒤에 한 장면을 다시 넣게 됐는데요. 네, 그러면서 저는 좀 모르겠어요. 이들의 연애가 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두 사람만 알 것 같아요. 영화 속이지만 저도 모르겠고, 근데 뭔가 이들이 같은 거 가지고 좀 괴로운 게 좀 덜했으면 좋겠어요. 지수가 앞으로 거짓말을 덜했으면 좋겠고, 윤주가 앞으로 뭔가 힘든 일에 있어서 조금 희망적인 느낌으로 제가 이들을 좀 응원해주고 싶은, 네, 봐주고 싶은 게 생겨서 이제 뒤에 한 장면이 들어가게 됐고, 네, 이렇게 일이 살짝 바뀌었죠. 제가 하나만 더 하고 여러분께 중요한 기회를 드릴게요. 너무 많이 하나요 제가? 딱 하나만.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공간들 있잖아요. 보통 한동안 독립영화 보면 제일 지겨운 게 편의점. 그러면 막 또 편의점에서 시작하는구나. 주인공이 편의점 알바하고 있고 옥탑방, 뭐 지하방 이런 게 사실 좀 너무 좀 그랬는데 이 영화는 그걸 잘 찍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옥탑방 특히 굉장히 잘 찍은 것 같아요. 그런 그 실제로 굉장히 많이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데 한국 영화 잘 안 나와. 특히 주류 영화에서는 보통 아파트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그러니까 홍상수 감독도 좀 그런 걸 많이 잘 찍는 편이에요. 이렇게 구석진데를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잘 찍는 편인데. 그 찍으실 때 어떠셨어요? 이런 옥탑방 뭐 많이 동료로서 보잖아요. 독립영화에서 많이 다루는 거 주로 생활공간, 독립 생활공간이 그러니까 난 이거 어떻게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는지 여쭤볼게요. 촬영을 잘한 것 같아요. 촬영을. 네, 좋은 촬영 감독님을 만나서 영화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풍요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좋은 배우와 좋은 촬영 감독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또 이 시나리오는 이런 정서가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공간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 되게 좀 일상의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나오는, 그러니까 뭘 먹고 어디를 실내로 들어가고 어디 살고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뭔가 이런 거를 통해서 윤주라는 인물이 처해진, 혹은 지수가 지금 있는 처해진 상황을 좀 다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윤주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게 계속 흔들리거든요. 얹혀 살다가 애인을 좋아하면 거의 얘가 집에 가는지 뭐 하는지 애인 집에 살고, 또 흔들릴 때는 그 작업실에서 또 야단을 맞기도 하고, 아까 그 공간들이 주는 어떤 것들. 그래서 결국에는 얹혀 살던 윤주가 계속 영화 시간 동안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되게 남루하지만 자기의 공간을 찾아가는 윤주의 성장 이야기이고, 또 지수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애인이랑 같이 살 때는 굉장히 집이 나름의 꾸밈도 있고 뭐 좋은 술로 윤주를 유혹하기도 하고 이러던 지수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사람이 좀 눅눅해지는 것 같아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되게 좀 평범한 어떤 것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이 이 사람들이 어땠는지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좀 일부러 노력을 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촬영 장면을 좀 다른 부분을 생략을 하더라도 그거를 좀 상상할 수 있게끔 뒤로 갈수록 조금 뭐라고 그러죠? 좀 거칠게 촬영해야 돼요. 툭툭 넘어가는 식으로 일부러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할 기회를 드릴게요. 질문 있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네, 남자분.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거짓말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에 대해서 저는 처음 영화 봤을 때는 전 여자친구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서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나중에 보다 보니까 이사를 하기 전까지 널 단순하게 만나고 싶었다 이런 느낌의 거짓말인가 아니면 내가 그동안 느꼈던 너에 대한 압박감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어서 널 밀쳐냈다 이런 식의 거짓말인가 하는 궁금증이 들었고 또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처음에 지수는 그 사회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하다고 지금 취급이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자세를 보이는데 마지막에 가서 처음으로 연연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 씬을 넣은 이유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저는 지수가 살면서 나쁜 일 한 거 있냐는 질문에 답이 거짓말이잖아요. 지수는 사실 서울에서의 삶도 아버지한테는 되게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수 아버지가 뭐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그때 엄마 장례식 때 왔던 그 친구냐고 물어보는 장면이잖아요. 그때도 나는 이 언니 어떻게 만나? 되게 거짓말 하고 있고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윤주한테도 그렇고 전 그 마음에 대해서 그 답답함이 어쩌면 그게 거짓말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아니야 이건 솔직하지 않아라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은 친구일 거라고 생각해요. 지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자기 고백인 것 같아요. 네, 거짓말. 그리고 지수는 어떤 자기의 연애나 이런 거에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죠. 이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정말 이렇게 그냥 잡아챌 수 있는, 자기가 잡아채는 것도 알아요. 내가 그렇게 하면 다 넘어온다라는 것도 알 정도의 어떤 그런 매력적인 인물이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사는 사람인데 집에 막상 부모님이랑 같이 살지만 그러니까 어떤 연애 이외의 어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어떤 불안과 아니면 가족 간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요. 뒷부분에 배치를 한 거는 그러니까 이 둘의 어떤 연애가 물론 성경제성은 다르지만 되게 그냥 이성 간의 연애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누가 누구를 사귀자 뭐 이런 말 없이 그냥 확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윤주가 성적인 어떤 고민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윤주 자신의 어떤 부분을 할애하지 않고 그러니까 윤주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친구와의 대화에서 그냥 이쯤 짐작할 수 있게 그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에 대한 어떤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기 때문에 겪는 고민들 이런 거는 그냥 뒤로 좀 배치를 하게 됐죠. 네. 네, 또 다른 분. 네, 여자분. 저 구석에. 저쪽. 그 윤주가 나중에 독립을 하게 되잖아요. 친구랑 같이 살다가. 근데 그 집이 지수가 살던 옥탑방으로 이사를 가는데 그게 혹시 지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네, 그 질문을 제가 사석에서 많이 받았었는데 저희는 다른 집이거든요. 다른 집 아니 근데 정말 되게 유사해요. 그래서 다른 집이라고 했더니 어떤 분들은 그거 같은 집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막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럼 뭐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그건 집착이죠. 제가 그랬거든요.
아마 그 윤주가 지수랑 있던 그 공간에 대한 그리움이나 그 기억들이 제 생각에는 무의식 중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굳이 비슷한 집을 찾은 건 아닌데 제 생각에는 무의식 중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공간을 이렇게 찾게 된 것 같고 윤주의 의식 속에는 없어요. 그런데 아마 뭐 기술적으로나 영화적인 장치로서 감독님은 뭐 담배 피는 장면이라든지 이렇게 비슷한 샷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걸 생각하셔서 그런 것도 생각해서 그죠? 그랬겠죠? 네, 뭐 그 해피투게더에는 같은 집으로 가죠. 근데 연애담은 그런 거는 아니었는데 윤주랑 저는 지수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연애의 어떤 처음 내가 누군가를 처음 좋아했을 때의 모습과 뭔가 거짓말과 이런 생활들이 한참 지난 후에의 모습이 또 지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시나리오에 그렇게 쓴 적이 있어요.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언뜻 지수와 닮아 보인다. 뭐 이런 묘사들을 제가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윤주의 어떤 이사간 모습이 좀 뭔가 지수와 닮아 보이는 거를 원해서 굉장히 비슷한 곳을 일부러 찾았고요. 굉장히 비슷한 모습들을 일부러 만들어놔서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또 다른 분. 네, 여자분. 윤주 씨는 극 중에 나이가 나왔는데요. 보면은 처음에는 윤주 씨가 제일 이제 연애 미숙하고 좀 처음인 것 같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지수 씨가 훨씬 미숙하게 막 이끌었는데 나중에 가면은 훨씬 두려워하고 있던 건 지수 씨였고 오히려 막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던 듯이 그러다가 진짜 이제 사람을 만나서 이제서야 그냥 나 이제 그냥 별 말 안 했는데 이제 말할 수 있게 됐어 하는 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윤주 씨는 편하게 이제 커밍아웃도 하고 물론 그러다가 트러블도 생겼지만 근데 이제 지수 씨는 되게 능숙해 보이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서 참 자기를 숨기고 그러잖아요. 혹시 지수 씨는 혹시 나이가 설정이 돼 있는 게 있나요? 네, 저 27살로 지수는 설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 없이 다 그때 당시에 뵌 분들의 나이로 네, 그때 당시 32, 27이셨네요. 근데 그 정도 차이가 맞다고 생각하기는 했었거든요. 그 어떤 거에 대해서 많이 그러니까 아주 어려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그 고민의 시간 나와 살면서의 고민의 시간이 어느 정도 있어서 뭔가를 다시 하고 싶어서 준비하는 나이가 한 26, 7 정도라고 생각을 했고요. 윤주는 조금 좀 늦었죠. 처음 누군가를 좋아하게. 그래서 더 많이 빠져들었던 거고요. 좋을 것 같은 말인데. 네, 또 다른 분 들어주십시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재밌게.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한데요. 우리 지수하고 윤주하고 제가 보기에는 한정식집 같은데 맛있게 식사하잖아요. 힘쓰라고. 그럴 때 기도를 했어요. 지수가. 그래서 윤주가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을 때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떤 종교적인 의미로서 거기서 특별히 나 모태신앙이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이게 종교적인 의미가 혹시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가 궁금해서요. 사실 지수라는 인물을 만드실 때 감독님이 그냥 배우 미선양 저를 되게 많이 하셨고 무슨 얘기 하실지. 네. 이게 선영 씨가 모태신앙이 맞아요. 제가 물어봤을 때 모태신앙이긴 했는데 그 전에 그 고민이 있었어요. 지수의 집이 좀 보수적인 느낌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아버지가 받아들이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하지만 또 그렇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그렇게 어려우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제가 이거는 이제 선영 씨한테는 그 대사가 거기서 나오게 된 거는 얘기를 하는데 두 분 다 그 종교가 있으시고 선영 씨는 모태신앙이라고 이렇게 저 모태신앙이에요라고 하는 말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 부분에 넣게 됐는데 그 외적에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아버지의 집이 되게 좀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사람을 누르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보면 집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고 뭐 이럴 만한 집이 아니라 어떤 집에 가면은 이상한 기운이 있어요. 사람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그래서 약간 그런 뭐 십자가나 이런 거는 이렇게 배치를 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네 그랬습니다. 근데 집에 대한 건 선영 씨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던 거여서 아무튼 네 아니요. 미안해.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고 그래? 딴 사람은 난 충격 폭로가 있는 줄 알았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혹시 충격 폭로할까 잠깐 대신 필터링 해준 줄 알았어. 네 제가 오바했네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잘해주세요. 네, 또 다른 분. 손 들어주십시오. 네, 여자분. 영화 잘 봤고요. 지수를 만났을 때 원래 윤주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담배를 안 피잖아요. 근데 지수를 만난 부분에서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에 담긴 의도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담배를 살 때 사주면서는 둘이 근데 저 원래 담배 피는 애죠. 그쵸 그게 이제 안 나왔을 뿐이지. 네, 그 영화에서 그 원래는 그 친구랑 옥상 아르바이트 뭐 이렇게 치라고 담배 한 대 피우러 가자라는 부분에서 그 친구는 전자담배를 피우고 윤주는 이제 진짜 담배를 피우는 식으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써놓고 그러니까 이제 편의점에 가서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화 안에 담배 피우는 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누가 이거 조 감독님이 감독님 담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해서 안 나온 거였는데요. 네 원래는 담배를 피우는데 뭔가 이렇게 그거를 사주면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둘 간의 어떤 관계를 그 소품으로서 어떤 상태인지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쪽에 이제 좀 주로 배치를 해서 좀 뒤에 나오게 된 거죠. 네, 또 다른 분. 네, 여러분. 지수가 아르바이트 일하는 바에 전 여친으로 추정되는 분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저 혼자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지수가 그 여자분한테 약간 끌려다녔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관계에서는. 그래서 혹시 그 설정된 전사라던가 그런 게 있는지 그 전 여친과 지수가. 근데 왜 그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그냥 느낌적 느낌으로? 아니 그 잠깐 얘기하자고 했을 때 왜 여기서 해?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여자분이 막 뭐라고 이렇게 침착하게 반응하면서 혼자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끌려다녔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술에 엄청 취해서 집에 돌아왔잖아요. 그런 것들. 말이 되네요. 저는 연애가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왜 이러세요? 되게 연애 고수 같으셨어요. 연애담 자료를 많이 주셔서 많이 생각을 해봤죠. 연애담 찍으면서 연애가 뭘까 막 그랬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주는 이 다음에 만약에 지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지수처럼 약간 쥐고 흔들 것 같아요.
근데 지수는 이전에는 아마 조금 네, 자기가 이렇게 의지를 하고 이게 이렇게 하나 약간 내가 좀 상처를 줬으면 그 다음에 좀 받게 되고 약간 이런다고 생각을 해서 그 술집에 찾아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한참 지나서 직장에 연락도 없이 찾아오는 게 좀 되게 좀 무례할 수도 있고 자기 위주로 하는 어떤 사람일 수 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라고 하는데도 막무가내로 나가서 기다린다는 어떤 거가 저는 지수보다 더 강한 어떤 그 주도적인 사람을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사자? 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의 여기 영화에서 나오는 지수는 과거의 여러 가지 사건들로 만들어진 현재의 연애를 하고 있을 거잖아요. 분명히 그 사이는 저도 이렇게 뭐라고 딱 확정을 내릴 수는 좀 없지만 왜냐면 개인의 감상을 위해서 확정을 내릴 수 없지만 영화에서 이제 윤주를 대하는 모습이나 아니면은 결국에 다시 윤주를 찾아가는 모습이나 그런 지수는 사실 저 이면에 어떤 모습이 있을 거야, 윤주 같은 모습이 있을 거야, 뭐 아니면 더 연약한 모습이 있을 거야를 좀 유추할 수 있는 그냥 그 정도의 어떤 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감상으로 저는. 하여튼 재밌는 이론이네. 절대 실현당한 직후에는 그 사람 만난 거 아니에요. 딴 사람을 사귀어야지. 내가 먹이가 될 수 있다. 전 사람에게 당한 트라우마를. 자, 또 다른 분 손 들어주십시오. 저 구석에 일단 받고. 저는 배우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시나리오 보시면서 이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좀 끌리는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좀 답을 주세요. 시나리오 보면서 이 역할을 하고 싶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 제가 감독님하고 두 번째 작업이었었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조금 더 의미가 있었고 예, 그게 좀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살짝 감독님한테 어필해보긴 했었는데 지수로는 어떠냐 단칼에 거절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시나리오를 먼저 읽은 게 아니라 감독님 저한테 제안을 하실 때는 시나리오를 놔두었다 약간 이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메일로 선우씨 바로 보내줄게요 이래주길래 아니 그냥 말로 해달라고 했어요. 저 어떤 이야기이고 그리고 저한테 제안하시고 싶은 그 역할에 대해서 그냥 지금 이 상태로 얘기해달라고. 어차피 감독님 머릿속에 있을 거니까. 근데 그 얘기가 사실 너무 그냥 되게 별거 없는 것 같은 그냥 평범한 연애담일 수 있겠지만 감독님이 사실 말씀 되게 너무 재밌게 하셨어요. 그리고 일단 그 얘기가 너무 이렇게 그냥 듣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멍하니도 아니고 그냥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 약간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했고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래서 저한테 제안하시고 싶은 역할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제가 그 감독님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의 첫 감상이 너무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그냥 개인적인 감상이지만 저 맛있는 저 캐릭터를 좀 맛있게 먹어보고 싶다라는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네 같이 할게요. 네, 이랬던 거죠. 저도 하나만 붙으면 그 대본은 되게 좋았어요. 대본이 그 읽었을 때 책이 되게 저는 좋았고 그리고 이 둘의 관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좋았었어요. 근데 캐릭터에 대해서는 저는 하기로 하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선영 씨가 이렇게 제가 편하게 얘기를 이렇게 뭔지 알아? 약간 이렇게 편하게 얘기한 것 같이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 그 심야에 제가 이제 한번 배회해가지고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정말 그런 거죠. 제가 막 한없는 그러니까 정말 긴장이 된 상태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역할이 얼마나 당신이 했으면 빛이 나는지를 정말 장시간에 걸쳐서 어필을 하면서의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날이었죠. 사실 저는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네, 긴장한 거 되게 많이 보였어요. 되게 많이 굉장히 초조해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차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렇게 비 오니까 해서 이렇게 제가 차 문을 열어서 이렇게 차를 달아드리면서 이제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비도 맞지 마시고 다니시라 이렇게 하면서 헤어졌던 기억이 나요. 네, 갑자기 같이 하자고 악수 원래 계약서 쓰는 건데 그냥 악수로 그냥 나머지는 다 맡길게요. 저도 이랬거든요 감독님한테 했더니 예. 그럼 하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아프지 마세요. 밥 잘 드시고요. 얼굴도 관리 잘 하시고요.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까 여기 가운데 여자분 손 들지 않았어요? 네. 이분이 아니에요. 저는 포스터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이전에 그 임시 포스터 그것도 되게 좋았는데 이번 포스터 뭐 선정 이유나 뭐 담긴 의도 같은 거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거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저희도 그 포스터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포스터를 새로 찍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처음 주셨을 때 저희 둘 다 우리는 그 이상 나올 자신이 없다. 그런 표정이나 그런 느낌을 만들어낼 자신이 없다 해서 원래는 그 포스터를 메인 포스터로 몰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 우선 티저 포스터를 이렇게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마땅한 티저 포스터가 이렇게 의견이 모두가 합일이 되는 티저 포스터가 안 나왔어요. 저희가 인티플러그가 배급인데 다 같이 회의해가지고 막 이렇게 결정하자고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 회의창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대표님께서 그러면 그거를 티저로 쓰고 새로 포스터를 찍어보는 게 어떻겠냐. 일찍부터 보신 관객분들한테는 그 포스터가 좋은 점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또 어떤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는 건 어떻겠냐 해서 한번 선영이도 괜찮다고 하고 저도 괜찮다고 하고 하지만 그 이상의 포스터를 만들어낼 자신은 없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찍었는데 저는 또 이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두 개가 같이 있으면 다른 색깔이랑 다른 색깔을 내고 다른 정서를 내는데 저는 좋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그 관계를 그러니까 이제 둘이 같이 원래 이제 제안해 주신 컨셉은 이렇게 선명하게 얼굴이 떠오르지는 않고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좋았던 어떤 부분을 사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억이 날 때의 약간 흐릿한 느낌 같은 거 그런 것처럼 약간 흩날리는 느낌의 두 사람이 서 있는 어떤 거였어요. 근데 되게 여러 그냥 그 정도만 같이 있는 근데 좀 밝았으면 좋겠다. 야외에 있었을 때를 좋겠다라고 해서 찍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컷이 마치 이들의 관계를 보여주듯이 나왔어요. 윤주는 너무 좋아서 이 사람을 바라보지만 이 사람의 시선은 뭔가 조금 그 사람을 보지 않는 뭔가 그 같은 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니까 이전 포스는 완전히 명확하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정말 좋았을 때 서로의 한 장면에 그냥 스틸이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 마주보는 게 아니라 뭔가 이들의 가는 관계에 대해서 어떤 암시와 어떤 이 어떤 정서나 이런 게 표현이 되는 것처럼 좀 새롭게 나와서 네, 되게 좋습니다. 네, 저는 앞에서 언니들이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것도 있고 윤주랑 지수의 오랜만에 하는 데이트 장면
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사실 제목은 연애담인데 사실 밝고 좋은 장면들이 좀 덜 나오잖아요. 우리의 데이트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질문하고 오신 분은 마음에 들어요? 네? 마음에 드시면서 하신 질문이에요? 네, 다른 분 아까 또 계셨는데 손 드신 분 없으셨나? 예. 저는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데 전 감독님 전작을 한 10편 정도 봤어요. 근데 제가 이상희 배우님 팬이어가지고 그 이상희 배우님이랑 아까 아버지로 나오셨던 김정희 배우님 나왔던 박항스랑 그 전작품을 봤었는데요. 그 작품들에 이어서 지금 이번 연애담에 이르기까지 여성들 간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셨는데 여성들 간의 이야기를 주로 소재로 하시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차기작은 어떤 이야기 소재를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퀴어를 많이 퀴어 여자들의 사랑 혹은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친구가 있는 가족 이야기 뭐 이런 거를 만들었는데 뭐 좀 덜 알려졌지만 남녀의 좋아하는 이야기 고등학교 소녀가 남자 과외 선생님 좋아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몇 개 만들었어요.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항상 연애에 관심이 좀 연애나 그거를 통한 관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뭔가 하지 못하는 사랑에 대한 고등학교 소녀가 선생님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어떤 약간 일방적인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만들게 됐던 거고 좀 용기가 있는 그러니까 용기를 내는 주인공에 끌리는 것 같아요. 그 용기 때문에 그게 되게 사랑이라는 건 되게 흔한 거잖아요. 되게 본인한테 특별하지만 정말 특이한 걸 하는 거는 아닌데 뭔가 그 안에의 용기를 통해서 그 경험을 하면 뭔가 좀 성장을 해야 되나? 성장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뭔가 좀 사람이 좀 그러니까 달라지는 변화를 겪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단편들을 몇 개 찍다 보니까 원래는 다른 장편의 어떤 이야기 구성이 있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연애담이 저한테 나중에 왔어요.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만들었던 단편의 경험들, 그때 당시 그 캐릭터들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오게 돼서 연애담이라는 영화를 만들게 됐고요. 다음 영화는 어쨌건 그런 어떤 많은 제가 만들면서 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연애담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은 또 연애담과 비슷한 영화가 나올지 아닐지는 아직은 확신은 없는 것 같아요. 또 여자들의 사랑을 다룰지인데 아마 여기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쏟아부어서 네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데 차기작은 지금 연애담이 사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주목을 배우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조금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연애담은 이전에 단편들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온 건데 이제는 제가 선택하는 영화들을 만들어내야 될 차례인 것 같아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좀 그런 용기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 항상 등장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됐으니까 마지막 질문 우리 하나 갖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네, 남자분. 이 영화가 공간에 대한 영화처럼 느껴졌는데요. 그 공간이 변화하게 되면서 이제 사람도 변화하게 되고 다른 그 연애담이 쓰여지게 되고. 근데 그 공간이 좀 그 두 사람의 사랑의 감정과 다르게 좀
고착되어 있다는 느낌 받았거든요. 거기에 끌려온다는 느낌 받았고. 네, 그러니까 마치 뭐 교수가 뭐 정해준 그 전시실의 뭐 알파벳처럼 A라는 공간이 있고 B라는 공간이 있고 저는 그 사이에는 뭐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핸드폰만 존재하는 거고 끌려오는 게 많은데 그 공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상당히 심도 깊은 질문도 많고.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 쫓겨나지 않으면 남자랑 손도 봐야 되고 터미널 하면 쫓겨나게 되고 약간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약간 좀 판타지처럼 느껴졌거든요. 계단 올라가는 장면은 환상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어떤 공간과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제가 이렇게 어려운 질문하고 그러세요? 마지막에 지금 아주 따뜻하게 끝내려고 그랬는데. 공간에게 끌려간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지금 들으니까 그렇게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공간이 주요한 역할을 하죠. 영화의 인물이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그 캐릭터를 설명하는 거가 그 공간일 수밖에 없고 연애담에서는 저도 중요한 의미를 둬서 그런 거이기는 한데 막 공간을 먼저 설계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만드는 순서를 봤을 때 어떤 의미를 주기 위해서 계단을 함께 올라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저는 그냥 관계만 생각했어요.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이 난처했을 때 다른 사람과 무엇을 할까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윤주와 지수와의 관계도 그렇고 윤주가 되게 지금 화가 나 있는데 그 화라고 하긴 뭐지 답답함을 지수 때문에 느꼈죠. 버림을 받았으니까. 그랬을 때 자기 친구의 집에 가서 그 공간에서 이제 버티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니고 그냥 그 사람한테 무언가를 풀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바보 같은 짓을 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커밍아웃을 했을 때 너무 막 좋아하면서 야 너도 그러면은 연애라는 걸 느껴본다 말이야? 데리고 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했던 그 제일 따뜻했던 친구한테 제일 바보 같은 짓을 했을 것 같았어요. 윤주가. 그래서 그런 어떤 공간은 사실 그냥 겨울이라는 어떤 배경 그런 것 때문에도 자연스럽게 갔던 거였고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해석도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던 부분이 아니라서 당장 뭔가 되게 선명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아니 선명하게 답이 안 나오죠. 각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유순영 배우님 마지막 인사 말씀 해주시면서 할게요.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11월 17일 날 사실 정식 개봉이에요. 그날부터 저희 영화가 실제로 이제 레이스를 달리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시간이 좋았다면 주변에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좋은 기억을 나누는 행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 길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따뜻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올겨울 다들 여기저기서 따뜻한 사랑하시길 바라고요. 저희 11월 17일 개봉입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사실 되게 오늘 다른 곳 극장에 가면서
무대 인사를 잠깐 하는데 여러 가지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희 그 핑크색 티셔츠 입고 돌아다녔는데 지금 핑크색 티셔츠 입고 물론 내 새끼 내 영화이고 내 첫 번째 영화인데 얘를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되게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여기 오는 것도 좀 걱정이 됐거든요. 말을 잘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연애담이 전주에서 이렇게 전주부터 출발한 영화예요. 연애담한테는 전주가 고향인 거고 아무래도 근데 여기 오다 보니까 되게 좀 차에서 내릴 때부터 되게 저희 동네 같더라고요. 많이 와봐서 그런지 그래서 되게 좀 편안하게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또 다시 뵈니까 너무 편안하게 네, 좋은 시간을 가진 것 같고요. 17일 개봉부터 이 고향 출신의 연애담을 많이 예뻐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느낌이 좋습니다. 예? 이 전주에서 시사 이렇게 사전을 상영하는데 내 기억으로는 가장 많이 왔어요 지금. 그리고 가장 분위기 좋아. 예? 또 나라도 뭐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있어요? 지금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는데 뭐 이렇게 우려하시고 그러고요.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구만. 연애담도 그렇고 오늘 이렇게 끝까지 자리 남아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감독님과 두 분 배우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저희가 네, 그 고향